뉴욕시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할로윈을 맞은 주말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약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의 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힙의 신청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일대 휘발유 가격이 다시 4달러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수의 우대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행방을 가를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특정 인종을 배려하는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가 뉴욕시의 주인입니다. 이번 11월에 여러분의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뉴욕시 헌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헌장에 3가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뒷면으로 넘겨 다음의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가치 선언문 추가,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위원회 창설, 실생활비 측정, 자세한 내용은 nyc.gov/racialjustice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11월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전투표는 10월 29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은 11월 8일입니다. 뉴욕시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할로윈을 맞아 주말 곳곳에서는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약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일 자정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인근 유니온 스퀘어에서 21세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은 최소 4발의 총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새벽 2시에는 브루클린에서 자전거를 타던 21세 남성이 목에 총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경에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한 남성이 여러 발의 총격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할로윈 주말을 비롯해 당일인 31일까지 동부 플로리다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에 걸쳐 곳곳에서 최소 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직후이자 할로윈 당일인 31일에는 시카고에서 총격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부상자 중에는 3세 아동을 비롯해 어린이 2명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힙의 신청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힙의 신청 접수가 오늘 시작됐으며 올겨울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힙은 이번 겨울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65,82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 중 오일 등유, 프로판을 이용하며 업체에 직접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 최대 9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재 펠렛, 석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635달러까지 지원됩니다. 천연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최대 400달러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뉴욕시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대면 신청은 인근 힙 오피스에서 모든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지원 후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뉴욕시 일대 휘발유 가격이 다시 4달러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어제 뉴욕주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달러 82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주일 전 3달러 67센트에서 15센트가 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에도 3달러 62센트였음을 감안하면 일주일 전부터 휘발유 값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또 뉴욕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85센트로 일주일 전 3달러 66센트보다 19센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인 플러싱 등 퀸즈 일대 휘발유 가격은 전미 자동차 협회 집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현재 플러싱 주유소 대부분은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4달러 10센트대를 넘고 있으며 몇몇 주유소만이 3달러 99센트로 조사되는 등 사실상 다시 4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달러 85센트로 지난주 3달러 67센트보다 18센트 올랐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달러 76센트로 일주일 전 3달러 79센트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이처럼 갑자기 급등한 것은 수요가 급증한 데다 프랑스 정유 회사의 파업, 펜실베니아주 정유 공장의 보수 작업, 걸프 연안의 원유 생산 차질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행방을 가를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특정 인종을 배려하는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열린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특정 인종에 대해 배려하는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즈와 CNN 등이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하버드, 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 등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과 비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샤멜 앤서니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하버드 노스캐롤라이나대 측 변호인에게 과소 대표되는 소수계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질문하면서 대학 입학이 한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집단에게는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9개 주 대학에서는 백인 학생 수가 증가했다며 또 일부 대학에서는 분명히 과소 대표 된 소수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교내 인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심리를 마친 대법원은 추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잠정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에서 시행되던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오늘부로 시행 종료됐습니다. 시 보건위원회는 빌 드 블라지오 전 시장 시절 시작이 된 해당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투표를 지난 25일 실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은 민간기업의 재량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체육, 리그를 포함한 스포츠와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공립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도 함께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0월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지만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신 의무화 접종이 해제되면서 백신 접종 거부로 직장에서 해고됐던 사람들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0월 스테이튼 아일랜드 뉴욕주 법원 랄프 포지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를 어겨 해고가 된 뉴욕시 청소국 직원 1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가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오는 5일 맨하탄 링컨 센터에서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오는 5일 오후 7시 링컨 센터 브루노 월터 오디토리움에서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MCMS는 광범위한 실내악 앙상블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작곡가와 연주법의 연관성을 통해 색다른 조합을, 청중에게 흥미진진한 공연을 기획했다고 MCMS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노베이티브란 제목으로 공연을 새롭고 독특한 악기 조합으로 청중에게 소개한 작품임을 강조함으로써 작곡가들이 악기를 통해 음악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방법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의 테마는 이노베이티브입니다. 독특한 악기 편성과 시대를 뛰어넘는 작곡가들의 색다른 연주법을 통해 앙상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청중들에게 선사하려 합니다. 새로운 테마로 돌아온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MCMS는 모차르트 4중주, 마티누 3중주, 그리고 슈만의 5중주로 실내악 작곡의 놀라운 혁신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인버 뮤직 전문 연주단체인 MCMS는 플루티스트 백진영, 피아니스트 김배규, 지희연, 바이올리니스트 진황, 칼 오르빅, 비올리스트 이수연, 첼리스트 장화경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뉴욕 지역 순수 한인 자본은행 중 뉴밀리니엄 은행의 외형이 급성장했고 뉴뱅크가 순이익이 가장 많은 반면 노아은행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각 은행 실적에 따르면 뉴밀리니엄 은행은 자산이 6억 4,676만여 달러로 1년 전보다 21.8%, 예금은 5억 8,07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5%, 대출은 5억 5,067만 달러로 무려 48%나 급증했습니다. 뉴욕 지역 순수 한인자본은행 중 1년 전과 외형을 비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기록한 은행은 뉴밀리니엄 은행이 유일합니다. 뉴뱅크는 자산이 5억 5,548만 달러로 전년보다 0.4%, 예금은 4억 8,441만 달러로 0.6%, 대출은 3억 1,746만 달러로 2.8% 등 소폭 성장에 그쳤습니다. 반면 노아은행은 자산이 1년 전보다 25%, 예금은 1년 전보다 26%, 대출은 13.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9개월치 누적 순이익은 뉴뱅크가 755만 7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지만 세계 은행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뉴밀리니엄 은행은 504만 5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21.3% 줄어든 것은 물론 뉴뱅크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노아은행은 22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9% 줄어들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에 본점을 둔 KB 하나는 자본금 확충으로 자산은 지난해보다 37.4% 급증한 반면 예금은 6.4%, 대출은 5.9% 성장에 그쳤으며 손익은 121만 3천 달러 적자를 기록,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1.9배나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횡재세 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을 기름 생산과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고 기타 제한 사항을 부과하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의 이익은 터무니없이 많다며 이들 기업은 기록적 이익에도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횡재세를 추진하는 것은 기름값이 미국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기 때문에 이를 잡지 않고서는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방세금 누적액이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 중 미징수액 누적액이 5,400억 달러로 추정이 되며 이는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 1조 달러의 절반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징수 누적액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4,380억 달러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4,960억 달러로 580억 달러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시 그 뒤 3년간 5,4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니 옐렌 연방 재무장관도 앞으로 10년간 연방 세금 미징수액이 무려 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특히 고소득자의 세금 미납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금 포탈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투입될 800억 달러 중 일부를 고액 탈세자 추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탈세가 연방정부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IRS 세무조사는 72%나 줄었으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려 90%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락펠러 센터가 2022년 크리스마스 추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나무는 뉴욕주 퀸즈버리에 있는 노르웨이 나무로 높이는 82피트, 넓이는 50피트로 무게는 14톤 정도 나갑니다. 85에서 90년 된 이 거대한 나무는 글렌즈 폴스의 리보이츠 일가로부터 기부됐고 며칠 안에 맨하탄으로 수송이 됩니다. 이 나무에는 5만 개 이상의 형형색색 LED 전구가 달리고 스와로브스키에서 제작한 크리스탈 별이 나무 꼭대기에 달립니다. 점등식은 오는 30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 연말 동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24시간 점등되고 새해 전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나무는 연휴가 끝나면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돼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락펠러 센터의 첫 크리스마스 추리는 1931년 대공황 당시 해당 빌딩의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세운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어제부터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200대가 넘는 군용기를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중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보다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담화로 맞불을 놨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넉 대의 편대 비행.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군산 미 7공군 기지로 날아온 미 해병대 F-35B 전투기입니다. 미 해군 항모 함재기로 또 영화 탑건으로 유명한 FA-18 전투기도 전개됐습니다. 우리 공군 전략자산 F-35A도 군산 기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년 만에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입니다.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투입됐고 호주 공군은 공중급유기 한 대를 보냈습니다. 오는 4일까지 모두 1,600회 출격하며 한반도 유사시 항공작전을 숙달합니다. 1,600회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 최대 출격 횟수입니다. 북한의 껄끄러운 한미의 스텔스 전투기가 두루 동원돼 훈련을 벌이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를 강대강 대결 국면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계속과 강화된 조치라는 표현으로 비춰볼 때 미군 단독 또는 한미연합으로 추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엄포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핵실험 금지 결의안엔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표를 던졌고 북한만 반대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부산을 2023년 여행할 만한 놀랍도록 멋진 여행지 세계 탑 25에 선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미국인 여대생 앤 마리 기스케가 오하이오주 출신 브래드 웬스트롭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의 조카로 확인됐습니다. 중간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되는 반면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재수자에게 흉기로 15차례나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라이커살랜드 구치소에서 1급 절도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2일부터 수감돼 있던 26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올해 구치소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 한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간이 조사 등을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어젯밤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하는 잭팟 당첨금이 최소 12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어제 트위터 이사진 전원을 해임한 뒤 자신을 단독 이사로 지명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